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론 2급이지만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요. 또 분량도 많습니다. 1차 과목 5개 과목입니다. 1차 합격해야지만 2차 시험 봅니다. 그렇죠? 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을 5개 과목을 제가 간추려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이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도 저랑 같이 해야 될 부분만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것만, 저랑 같이 하는 것만 하시면은 1차 과목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과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격증 강의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도록은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몰랐던 것들은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격증 위주입니다. 즉 시험 위주의 강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첫 번째 과목 직업 상담학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보시면은 직업 상담의 기초가 나오지요. 자, 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올해 나온 책이 요겁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자, 첫 번째 과목 1장 직업 상담의 기초인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직업 상담. 상담. 먼저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말 그대로 용어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썩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 충분히 맞춥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직업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입니다. 왜? 진로가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왜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야. 나는 대학 가서 아니면 대학원 가서 나 공부할래. 너 공부할래? 취업할래? 그죠? 나 취업할래. 직업 상담. 근데 공부할지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상담하는 것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상담. 진로 상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요걸 먼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입니까? 정말로 어린아이 할지라도 6세, 7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로가 벌써 시작되고 있잖아요. 너 유치원 갈래 안 갈래? 어린이집 갈래 안 갈래? 유치원 가더라도 일반 유치원 갈래? 국공립 갈래? 아니면 영어 유치원 갈래? 그때부터 진로가 시작됩니다. 그죠? 지금은 아니죠. 애한테 너 유치원 갈래? 아니면 돈 벌러 갈래? 그러니까 지금에 하는 상담은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은퇴 후 70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 생애에 걸쳐서 뭐라고요? 생애, 전생애죠. 생애. 일생. 그죠? 생애에 걸쳐서 인생 전반이죠. 생애란 말은 인생 전반.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뭐냐? 이게 바로 진로 상담이에요. 그럼 진로 상담 속에 직업 상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뭐죠? 그렇죠. 의무교육이니까 우리가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 일단은 15세까지는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생산 가능 인구, 그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죠. 최소 중졸, 그 위에 고졸. 그러니까 중졸 또는 고졸 이후에 바로 그냥 취업할래? 아니면 그때 상급 기관에 가서 공부할래? 그죠? 공부할래?
취업할래. 이때부터 취업, 직업에 관한 상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일정 순간, 어느 순간부터죠. 여기 중졸이건 고졸이건 대졸이건. 요때부터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요때 이루어지는 상담. 요거죠. 상담. 요것이 바로 요때부터 바로 직업 상담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직업, 직종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산업 상담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통신산업, 섬유산업, 그렇죠? 그런 산업이 많기 때문에 직업 상담 속에는, 그렇죠? 여기 안에는 뭐겠다고요? 산업 상담 얘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크기가 산업 상담이 있다면 요거보다 큰 것이 직업 상담, 더 큰 것이 진로 상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내용이 1번 진로가 뭐냐? 진로는 전반적인 용어라면 그 진로에 관해서 상담한다면은 진로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로 직업보다는 폭넓은 개념. 여기 있죠. 여기 직업보다는 여기 폭넓은 개념이다. 그 얘기죠. 폭넓은 개념이다.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활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기본 용어적이기 때문에 막 쓰며 외우지 마시고요. 읽으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업은 뭐냐? 직업은 진로보다 안쪽에 있는, 진로보다 작은 개인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일을 지칭한다. 직업생활 준비부터, 그죠? 여기 직업을 요때부터 선택하려고 하는 요때 준비할 때부터 은퇴기까지, 은퇴할 때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진로는 말하면은 여기 어린 아이부터, 그죠? 이렇게 어린 아이부터 은퇴 후 70세 이상 노인까지 한다면은 전 생에 걸쳐서 하는 상담이 진로 상담이라면 직업을 선택할 때, 준비해서 선택해서 할 때 요 시점부터 말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업생활 준비해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은퇴까지를 말한다. 직업은 생계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의미한다. 3번, 그럼 진로 상담이 뭐냐? 진로는 일생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진로에 관한 상담하는 것이 진로 상담인데 인생 전반, 인생 전반 걸친 진로 선택과 연관된 모든 상담 활동을 말하며 그 대상은 줄거서야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은퇴 후죠. 70세 이상 노인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로 상담이 중요한데 이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뭐냐? 요걸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요 4개가 그대로 지금 다 뜨는데 틀린 것이 뭐냐? 그 얘기죠. 3번째가 항상 답 나와요.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요. 왜? 쉬우니까. 자,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 하는 그 포인트만 잡아드립니다. 3번째, 진로 상담은 차별적, 뭔가 차별적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맞는 표현입니다. 차별적 동그라미 하세요. 차별적.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왜 차별적이냐?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건 다 다르고요. 적성 다 다르고요. 다 다르니까 상담은 당연히 차별적이죠. 누구는 직장 잡으려고 그러고 직장 잡는 와중에서도 분야가 다 다르고요. 아, 나는 공부할래. 나 학업 공부하고 진학할래. 고등학교 갈래. 대학 갈래.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상담의 내용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정말 차별적이죠. 만약에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상담이 다 똑같으면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적이다. 차별적 동그라미 마시고 이거를요 집단적이라고 바꿔냅니다. 이런 식으로 진로 상담은 집단적인 진단과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차별적. 그래서
그런 것들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과 처치. 처치는 일반적으로 처리한다. 처치한다. 처리한다. 아시겠죠? 처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처리한다. 곧 처리는 해결 지원한다. 해결 지원. 처치는 처리. 즉 해결 지원한다.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쌍따로 4번입니다. 직업 상담입니다. 직업 선택할 때부터 이루어지는 상담.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자, 세 가지죠. 직업 선택과 준비. 두 번째, 선택과 준비했다면은 취업하겠죠. 두 번째는 직업 생활. 나중에 은퇴하죠. 그러니까 여기 직업 선택 요 시점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다음에 어린아이부터는 진로 상담. 요때부터 요까지는 직업 상담이라고 부른다. 이때 끝에 나오죠.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좀 어렵지만 일단 줄 거 보세요. 자기 인식 수준, 나의 인식.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마음, 취업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직업 상담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재 취업을 하려고 하냐, 안 하냐. 그 인식을 먼저, 그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탐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인식 수준, 요걸 탐색한다. 아시겠죠? 그 외에 5번의 진로 지도, 뭐 직업 지도, 진로 수정, 산업 상담, 요 네 가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략하게 읽으시고요. 쌍가로 1, 2, 3, 4까지만 좀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그 알짜 팁의 상담의 목표가 나오죠. 요거는 직업 상담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담. 상담은 부부 상담, 뭐 이혼 상담, 청소년 상담, 그죠? 뭐 위기 상담, 진로 상담 하듯이 이 모든 일반적인 상담할 때에 그 목표가 뭐냐? 이게 옛날에 뭐 17년, 8년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오지만 그 한번 간략하게 알고 나가자.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먼저 상담한 이유가 뭐냐? 종전에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바꾸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의 변화 촉진. 그러면 행동이 정신적으로, 내적으로도 바뀌려고 한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 건강의 증진. 그리고 그 개개인마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담한다. 그게 목표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직까지 결정 못하는 사람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특히 직업 상담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담자, 나를 찾아온 사람 내담자. 내 남자가 아니에요. 내담자.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언해주고 협력해주고 조력해주고 인도해주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직업을 골라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직장들을 구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담자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직업을 선택하는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그 의사결정 능력을 함량하고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상담한다는 얘기죠. 뭐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상담한다. 그래서 행동 변화의 촉진, 정신 건강의 증진,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문제 해결. 그래서 가끔 옛날 나왔지만 나온다면은 다음 중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이렇게 해서 이 5개 중에 3개 뜨고 이제 엉뚱한 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행정계의문, 행정계의문 이렇게만 알아두시고요. 평상시에는 하지 마세요. 잘 안 나오니까. 하지만 시험장 가기 전에 한 번만 딱 보고 행정계의문, 행정계의문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어떻게 합니까? 나올지 문제 은행식으로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딱 걸리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도는 낮다. 한 개 더 있습니다. 필립스의 상담 목표인데 하필 요 인간이 말한 상담 목표가 5개 있습니다.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실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고요. 이거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거 하나만 체크하자. 첫 번째. 줄 거세요. 자기 탐색과 발견. 얘만 나와. 얘만 나왔습니다. 그냥 뭐 안 하고 시험장 가느니 그 나오는 것 하나만 알고 가자. 왜? 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것이 싫은지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뭐라고요? 정답! 자기 탐색과 발견. 끝.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알짜 팁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과 관련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되는 겁니다. 뭐냐? 상담에서의 라포 형성. 라포는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친근감을 말합니다. 친근감. 상담 초기에 있어야 됩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왜? 상담을 온 내담자와 상담자가 친근감이 없으면은 그 이후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 친근감이 바로 우리는 뭘 한다고요? 라포를 한다. 그래서 라포 형성이 상담 초기에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2번째 줄 보니까 나오죠. 2번째 줄 중간에 라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시험과 연관이 없는 것들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하지만 처음 볼 때 딱 한 번만 정독을 한 번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 때는 하라는 것만 하시고요. 2번 직업상담의 목적 갑니다. 목적. 상담의 목적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상담하는 그 목적이 뭐냐? 직업 목표를 명백해 준다.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준다.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내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준다. 내담자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왜? 상담하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직업 세계를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설명하라, 써라. 근데 1차 공부하면서 오늘 첫 시간인데 하면서 이거 2차에 나오니까 이 하는 김에 달달달 외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차는 1차답게 일단 합격하고 보자. 외우는 거? 그거는 또 합격한 다음 그 이후에 2차 준비하면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간략하게 문제 맞출 수 있는 그 내용과 부분들을 넘기면 될 것을 그걸 암기한다고 또 시간 뺏기고 이게 또 암기가 또 잘 되냐고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목적에서 여기서 이제 5가지, 특히 쌍가로 5번 동그라미 왔어요. 특히 요거 그 중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쌍가로 5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뭐 새로운 노동시장의 영역을 뭐 개척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목적에 쓴 이유가 뭐냐? 여기에 목적에 틀린 것들을 이렇게 나와요. 상담 목표가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건 아니죠.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잘 나오거든요. 물론 상담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상담자의 상담 능력이 노하우가 쌓여서 향상되겠지만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고 요게 목적은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고소득, 뭐 돈 많이 주는 뭐 고소득, 뭐 직업을 고소득 직업을 뭐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월급 많이 주면 좋겠지만 페이 많이 준다고 소득이 많다고 다 자기한테 맞는 직업,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담 목표가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 선택은 내담자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업을 골라준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봐야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지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입니다. 3번에 기지버스. 버스의 직업 상담의 목적. 자, 똑같은 목적인데 얘는 기지버스라는 그죠?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결함과 유능입니다. 여기서 쌍가루 1번하고 2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그나마 좀 잘 거론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작업, 결함과 유능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장 가서 맞추는데 의미가 있다. 예처결. 예처결. 사실 앞자 따서 하는 건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궁여지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싫어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처결. 어떻게 하냐. 예. 버스. 키스. 기스. 그죠? 버스에 금이 갔어요. 버스에 기스가 났어요. 그죠? 빨리 고쳐.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 1번 예언과 발달. 내담자의 미래 행동을 예언하고 예언이죠. 전생에 걸쳐 발달 가능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진로, 예언과 발달, 진로 발달이죠? 진로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예언과 발달. 2번 처치와 작업.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처치하고 또는 처치한다는 얘기는 저 인간의 목숨줄을 처치해 그게 아니라 처치는 다른 말로 처리하고 해결 지원해주고 그 뜻입니다. 처리하고 해결 지원하고 보다 줄거세요.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처치한다. 처리하고 또 자극한다. 결함과 유능, 내담자의 결함보다는 유능, 또 유능성, 능력. 유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을 돕는 데 있다. 아시겠죠? 예, 처결 해주시고요. 자, 4번 직업상담의 필요성. 요거는 내가 적지 않을게. 요것도 쓸 필요 없는데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습할 때 뭔데 그래? 라고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특히 5번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쌍가루 2번 발표하세요. 이거 그냥 잘 나와요. 목표 설정의 특징. 그쵸? 여기 바로 가기 5번에 그죠? 가로 2번이죠. 가로 2번. 요거 목표 설정의 특징. 제일 시험 잘 나와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목표는 뭐라고요? 구체적이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너 커서 뭐 될래? 저는요 선생님 될래요? 얼마나 구체적이야. 전부 다 동시에 욕구니 충족돼야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뭐예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실현 가능.
넌 고소 뭐 될래? 대통령이 될래요. 일단 구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될래요. 구체적이죠? 또 실현 가능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는 교사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범대 되는 것 때문에 일단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지만 일단은 누가 봐도 실현 가능하다. 세 번째,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누가?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상담자는 상담자이기 이전에 이게 한 인간이지만 내가 취업하고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죠? 그래서 내담자. 요거를 시험에 상담자로 가끔 더 바꿔 나옵니다. 상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거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요거.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상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쉽게 말하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내가 상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상담이라면 본인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담 능력을 갖추어라.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직업 상담의 과정 봅니다. 6번. 직업 상담의 과정. 과정은 한마디로 순서. 뭐라고요? 순서. 여기서는 순서를 물어봐요. 순서를 물어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제 관계 형성의 쌍가로 1번 동그라미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얘를 잘 물어봐요. 관계 형성. 상담하기 시작하기 전에 초기에. 관계 형성. 요때 라프 형성돼야 됩니다. 상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관계 형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존중에 기초한 개방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 역할, 상담 과정, 목표 등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진다. 구조화는 또 뒤에 가면 좀 배우겠지만 구조화는 상담 초기에 일어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계약서 쓰고 상담 날짜는, 상담 시간은, 상담 비용은, 또 언제까지 할 것인가, 상담 기간은, 아시겠죠? 등등등등등.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상담자의 역할은 요거다. 내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큰 틀을 잡아주는 게 언제 하느냐. 당연히 상담 초기에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구조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진단 및 측정, 심리검사 등등을 통해서 진단하고 측정한다. 그렇죠. 목표 설정. 당연하게 앞으로의 어떤 상담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거를 내담자와 같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상적이 아니죠.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개입합니다. 개입은 곧 중재.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뭐 직업 정보도 수집해서, 그죠? 의사결정도 촉진하고 필요할 때는 가제물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개입한다. 중재한다. 그 말이죠. 다 끝나면은 바로 상담 목표에 부합했는지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요? 평가한다. 효과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는가 등등을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순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관진목 개평. 다 같이 시작. 관진목 개평. 자, 따라하세요 하면 안 할 거잖아. 그죠? 저랑 같이 합니다. 딱 3번만 시작. 관진목 개평. 한 번 더 시작. 관진목 개평. 한 번만 더 합시다. 관진목 개평. 요게 이제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요걸 알면 요걸 조금 변형시켜서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책 보시면 옆에 보세요. 조그맣게. 직업 상담의 과정인데 요 기본 틀을 알아야 약간 변형시켜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세 번째, 목표 설정. 관진목, 그죠? 관진목. 그 다음에 개입평가. 아까 첫 번째는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 봐요. 관계 형성과 구조화. 구조화가 관계 형성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넣은 것 뿐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관계 형성과 구조화. 그 다음에 진단 빼버리고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측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측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개입 또는 중재인데 개입을 빼버리고 중재를 넣은 겁니다. 중재. 그 다음에 나도 그죠? 그 옆에 평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예. 구조화를 집어넣은 것. 그죠?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인데 진단 빼버리고 측정만 집어넣은 것. 개입 또는 중재인데 개입 빼버리고 중재를 집어넣은 것.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겁니다. 기본 틀을 잡아야지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개 더 있죠. 이거는 뭐냐? 직업 상담이 아니라 저 넓은 개념인 진로 상담의 과정. 뭐라고요? 진로 상담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 큰 맥락에서 바뀌지 않아요. 관계 수립 및 문제의 평가. 그러니까 그냥 관계 수립의 관계 형성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얘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진단하고 알아보는 것이 평가예요. 맨 맞은 평가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 수립, 관계. 초기에 요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상담 목표 설정. 그러니까 목표 설정. 그죠?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그냥 개입 또는 중재. 개입. 그리고 평가를 훈습, 종결로 나눈 겁니다. 훈습의 훈은 따뜻한 훈자입니다. 그죠? 상담자의 따뜻한 보호 아래 자꾸 해결될 때까지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종결을 시킨다. 그래서 약간 단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 절차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이제 문제 풀이집이 이제 또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문제집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문제집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물론 팔아먹어야죠.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다 한 다음에 또 문제 풀어야지 하면은 이게 어려워요. 공부 다 한다 할지라도 양이 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다 한 다음에 할게. 그 결국은 문제 풀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괜히 책만 사놓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다 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또 시간 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냐? 옆에다가요, 문제집을 똑같이 펴놓으세요. 제가 만든 문제집은 각 기출문제 등등을 단원별로 이 기본서의 단원에 맞게 다 쪼개놔가지고요. 기출문제집의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기본서의 진도와 똑같이 문제를 다 모아놨습니다. 단원별로. 같이 펼쳐놓고 공부하고 강의 들은 다음에 저렇게 나오는가? 문제들 보면은 맞네 이렇게 나오네 라고 동시에 그냥 병행해서 쫙 풀면은요 시간도 절약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평가 밑에 보니까요 직업 상담의 2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보면 돼요. 이것도 문제는 옛날에 나왔습니다만은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뭐냐? 내담자의 목적이나 문제의 확인, 명료와 상세하는 건데 자, 요겁니다. 제목만. 1단계니까 이론적인 겁니다. 2단계는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뭔가 이론적인 것이고요. 2단계는 실무적인, 실제적인 겁니다. 행동 취하기,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 발전시키기, 사용된 개입의 영향 평가하기 요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아닌 것 하면 2단계 할 것이고 2단계가 아닌 것 하면 1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3개만 하시면 돼요. 들어가기, 수집하기, 맨 끝에 가정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없으면 2단계. 이렇게. 이것도 평상시에는 하지 말고요.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눈으로 딱 체크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까지 해볼게요.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쌍가를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다 중요해요. 다 나와.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다 읽어볼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두세 가지는 그나마 조금 더 헷갈리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판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번 기본 원리 중요합니다. 기본 원리. 자, 1번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그렇지? 맞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수준 맞게 같은 대학생일지라도 성숙 정도가 높고 낮음 따라 가지고, 그죠? 정도 고려해서 어디에? 당연히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당연하죠.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직업 상담인데 갑자기 이성에 관한 얘기하고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성 상담을 가야 되겠죠. 청소년 상담을 가야 되겠죠. 2번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특성을 파악한 후에 직업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뭡니까? 라포 형성한 뒤에, 친근감을 형성한 뒤에, 그때 그 이후부터 실시해라. 처음부터 라포가, 친근감이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상담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 왔을 때 항상 존칭을 취하면서 날씨가 많이 덥지요, 아니면 춥지 하면서 따뜻한 거, 추울 땐 따뜻한 어떤 국물, 이런 어떤 거는 커피, 뭐 아니면은 더울 때는 시원한 그런 물도 주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혹시 어제 축구 봤어요? 어제 야구 봤어요? 어때? 하면 그 친구 야구 좋아하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구 얘기하면서 벌써 상담에 벌써 어느 순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노하우가 쌓이면 그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이러면 안 해요.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벌써 상담이 벌써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전문가적 자질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3번에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4번, 쌍가루 4번은 그나마 동그라미, 그 중에서 더 중요해요. 왜? 잘 틀리게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의사결정은 내담자 본인 자신이 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이 포함된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얘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험에 얘는 제외한다, 뭐 포함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틀리겠죠. 5번에 산업구조 변화,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세계. 그죠? 직업세계는 항상 변화해요. 어제 있었던 직업이 갑자기 사라지고요. 오늘 없었던 직업들이 자꾸 새로 등장합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말씀. 6번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검사를 통해서 흥미, 검사, 성격, 검사, 적성 검사를 통해서 해야 하지만 줄 거세요. 심리검사에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요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쌍가루 6번도 동그라미 해서요. 심리검사에 과잉 의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왜냐면요, 심리검사는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심리 상태를 검사한 겁니다. 당장 다음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전부인 양. 왜? 자꾸 변하거든요. 바뀔 수 있거든요. 7번,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이 전개되어야 된다. 8번,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9번,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 10번 동그라미 했어요. 10번. 그 중에서 잘 틀리기 쉬운 겁니다. 10번. 쌍가루 4번. 쌍가루 6번. 쌍가루 10번.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난 다음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요? 바로 직업 상담. 요걸 하고 있잖아요. 요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니까 자, 핵심 요소는 뭐냐? 직업에 관한 지도예요. 직업에 관한 지도. 그렇죠?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 그죠?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 이것이 아니다. 왜? 얘는 직업 상담이 아니고 그냥 일반 상담 속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나 어려움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지금 안정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거를 고치려 하잖아요. 이거는 직업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다. 가장 핵심 요소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다라고 나옵니다. TX 틀렸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잘 나오는 것들 중에서도 잘 틀만한 것들 위주로 공부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나머지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